지구상에서 가장 밝은 눈을 만들어 초정밀 광학 기술의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한 과학자가 있습니다. 국내 개발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분위기 속에서 우주용 광학 거울을 우리 기술로 하나씩 만들어간 개척자. 혼자가 아닌 동료들과 함께였기에 성공할 수 있었다는 광학계의 리더. 설계부터 제작, 성능 측정까지 우주용 광학 거울의 모든 것을 순수 국내 기술로 성공시켜 새 우주 시대를 연 과학자의 이야기입니다. 물리 연구를 기반으로 하는 국가측정표준 대표기관이자 정부 출연 연구기관인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이곳에 한국 광학계를 이끄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원장님, 잘 계십니까? 그런데 조금 특이한 구조의 실험실이 눈에 띄는데요. 높은 층고와 운동장만한 공간에 각종 커다란 설비들이 다양하게 놓여 있어 마치 공장 같은 느낌인데요. 그 규모만큼 엄청난 연구가 이루어지는 곳인 것 같습니다. 가수물이 보이는 거 보니까 이제 이곳에서 대체 어떤 연구가 이루어지는 걸까요? 지구상에서 가장 정밀한 거울을 만드는 곳인데요. 우리 고해상도 인공위성 카메라나 대형 천체 만원경에 사용되는 큰 거울을 다 여기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위성의 눈 역할을 하는 광학 거울을 독자적으로 개발한 이윤우 박사입니다. 위성 카메라는 지구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상공에서 정지해 있지 않고 빠르게 공전하면서 지구를 관측합니다. 먼 거리에서 지구를 봐야 하기 때문에 작은 빛을 모을 수 있는 큰 직경의 특수한 거울이 사용되는데요. 오목한 형태로 빛을 모아주는 주경과 상을 맺게 해주는 부경으로 이루어져 있어 전체 망원경과 원리가 비슷한 위성 카메라는 반사된 빛을 통해 지구를 관측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위성용으로 만들면 어느 정도까지 줄 수 있어요? 우리별, 지구를 보는 특별한 눈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그 소재도 아주 특별한 모양으로 제작합니다. 우주에 올라가면 진공 상태에서 온도 변화가 심합니다. 태양을 바로 맞으면 영상 100도까지도 올라가고 지구 반대편에 가면 마이너스 100도까지 내려갑니다. 그 와중에서도 가볍고 기능적으로 아주 열 변형이 없는 거울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는 이 유리를 벌집 모양으로 파내서 무게를 줄여야 됩니다. 우리 연구실에서는 80% 정도 줄일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확한 상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광학 거울 표면 가공이 매우 정밀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그 첫 번째 단계가 거울의 모양을 잡아주는 연삭 과정입니다. 자, 여기서는 설계한 곡률 방향대로 앞면의 모양을 내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 평면같이 보이는데 이 냉각유를 치우고 나면은 그 면을 갖다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유리를 깨뜨리지 않으면서 설계된 모양으로 깎아내는 것이 연삭 과정의 핵심. 오목 모양으로 빛이 잘 모일 수 있게 하고 1마이크로미터 정도의 오차로 가공해야 하는 정밀한 작업이기 때문에 작업 기간만 2달이 걸립니다. 만약에 깎다가 어느 특정한 부분이 기준면보다 더 많이 깎으면 전체를 다시 깎아내야 됩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환경입니다. 왜냐하면 거울 소재 자체가 온도에 따라 수축 평장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연마하는 재료가 자체도 온도에 또 민감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 연마하는 환경은 24시간 온습도가 일정해야 되고요. 그런 조건이 다 맞아야 우리가 초정밀급 우주용 거울을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형상 가공 작업이 끝나면 박사, 잘 돼가. 모양이 제대로 깎였는지 측정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아직까지 연마하기 전 단계인데
지금 이 터치 프로브를 이용해서 이 표면의 특정 한 점 한 점을 다 측정을 하는데요. 그때의 X, Y, Z 좌표를 모두 얻어서 이 표면 형상을 측정하는 과정입니다. 수동으로는 10x10 정도의 그 해상도를 가지고서 측정을 하게 되고요. 이제 좀 더 정밀한 형상 측정을 위해서는 30x30, 대략 900포인트 이상의 형상을 측정을 해서 가공에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좌표를 찍어서 3차원으로 정밀하게 측정하는 이유는 광학 거울의 표면을 동그란 구면이 아닌 비구면으로 깎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주에 떠있는 위성 카메라는 상을 잡을 때 구면이 아닌 비구면 광학 거울을 사용하는데요. 곡선과 곡면의 휨이 일정해서 제작에 용이한 구면 거울은 상이 정확하지 않는 반면 상을 선명하게 맺을 수 있도록 하는 특수한 형태의 비구면 거울은 곡선과 곡면의 휨이 일정하지 않아 제작이 어렵습니다. 보통 우리가 축구공같처럼 곡률이 일정한 면을 갖다가 구면이라 그러는 거죠, 구면. 근데 구면으로 상을 맺으면은 상이 선명하게 맺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정밀급, 초정밀급 광학기기는 다 비구면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비구면이라 그러면 반경에 따라 가지고 어느 부분은 더 많이 깎아야 되고 어느 부분은 덜 깎아야 되고 그게 계속 연속적으로 깎아야 되면서 전체적으로는 10나노미터를 유지한다는 게 그게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굉장히 어려웁니다. 미국과 프랑스, 러시아 등 일부 국가만 보유하고 있던 광학 거울 기술을 국산화시킨 이윤우 박사. 덕분에 그가 개발한 직경 0.8m의 광학 거울은 연구원의 주요 연구 성과로 꼽히게 됐는데요.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47년 역사를 대변해주는 보물들 중에 하나로 자리 잡게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연구 성과를 내기까지의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위성 카메라용 거울 기술은 전략 물자에 포함되어 있어 그 누구에게도 기술에 대한 도움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죠. 사실 이걸 개발하기 전에는 우리나라는 선진국에서 절대 이 위성용 거울을 개발할 수 없다고 했었습니다. 그분들이 계속 그렇게 주장하는 그 자체가 우리 연구자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도전 의식을 갖다가 고취시켰고 자존심도 굉장히 상하고 그래서 저희 팀들이 항공우주연구원하고 함께 연구팀을 꾸려가지고 우주연구를 개발했습니다. 정상에 서기 위해 수많은 땀과 눈물을 흘린 이윤우 박사. 그는 직경 1m의 거울 개발을 성공시켰고 2021년엔 차세대 중형 위성 1호 탑재체에 그 거울을 장착했습니다. 이곳에서 광학을 연구한 지도 37년째.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광학 기술을 탐구하기에는 결코 길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세계적인 성과가 나오기까지 수없이 많은 날들을 연구에 대한 고민으로 지새워야 했는데요. 처음으로 나온 게 다목적 실험위성 1호였는데 크기는 얼마 안 됐습니다. 크기는 지름이 한 10cm, 100mm 정도 되는 조그만 건데 국내에서 개발하려고 외국에다 자문을 줬는데 거기서 오신 분들이 마지막 보고서에서 어떻게 했냐 그러면은 부분적인 광기수는 있는데 우주에 대해서 전혀 문외한이다. 우주용 카메라 만들려고 그러면은 기본적인 시설들이라든지 관련되는 전문가가 있어야 되는데 대한민국은 그런 시설과 전문가가 없다. 이렇게 보고서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기분이 나쁜 거죠. 씁쓸한 대한민국의 현실을 알아차리고 난 후 이윤우 박사의 연구 열정은 그 누구보다 불타올랐는데요. 대학원 시절부터 광학학도였던 그에게 우주용 광학 거울 연구는 자신 있는 분야였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사람을 훈련시키자. 그래서 엔지니어, 우리 전문 기술자를 훈련시키는 그런 일이 먼저였습니다. 그래서 유리덩어리를 큰 걸 주고 비구면 설계된 걸 계속 깎아보라는 거죠. 약간 더 깎았다, 또 다시 깎아라 이러면 또 똑같고 그런 과정을 한 2년 정도 하니까 제대로 된 비구면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지름 1m짜리 비구면 그걸 깎았습니다. 깎아서 이제 그걸 보여준 거죠. 학회 발표도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름 1m짜리 비구면 거울을 만들 수 있으니까 우주용 거울로 전환을 하면은 고해상도 위성 카메라를 국산화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된 겁니다.
연구실 한켠, 진열장에는 쉬지 않는 그의 연구 열정들이 빼곡하게 채워져 있는데요. 대통령에게 받은 표창장들과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받은 과학인상, 그리고 학회에서 받은 학술대상 등 그간의 연구 성과들이 모두 모여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이윤우 박사에게 특별히 의미 있는 상이 있는데요. 1년에 한 번 한 분에게 학술 대상자를 선정해서 주는데 초창기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우주용 과학걸까지 그걸 다 고려해가지고 학계에서 주신 상이니까 여러 상을 많이 받았는데 그중에서 가장 의미가 큰 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어려운 시절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는 이윤우 박사입니다. 그를 성공의 길로 이끌어준 사람은 따로 있다고 하는데요. 숨은 조력자를 만나기 위해 찾아온 곳은 대전의 국립중앙과학관입니다. 이윤우 박사 옆에서 묵묵히 그의 연구를 지지하고 격려해준 사람은 과연 누굴까요? 어떤 일이신가요, 여기는? 우리 제 집사람이 여기 과학교실 선생님이십니다. 오늘 수업이 있다 그래서 한번 보려고요. 일찍 퇴근하는 날이면 과학교사로 일하고 있는 아내 보경 씨를 만나러 온다는데요. 나는 오늘 선물로 줄게요. 누리면 만들 거예요. 대학생 시절 같이 물리학을 공부하며 부부의 연을 맺게 된 두 사람. 하지만 결혼 후 꿈을 포기해야 했던 상황 때문에 아내에게 늘 미안한 남편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렇게 열심히 연구를 할 수 있는 거는 누구보다도 제 와이프 덕분입니다. 대학교 우리 CC라 그러죠.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친구로 지내다 저 사람은 이제 대학원 마쳐가지고 박사과정 가야지 할 때였어요. 그때 갑자기 결혼을 하게 됐고 우리 어머님 계속 병원에서 중환자실에 계셔가지고 언제 돌아갈지도 모른다 그러고 또 첫 해가 임신을 했는데 집사람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거치다가 그럼 이제 애 한 명만 놓고 우리 다시 공부하자 했는데 또 둘째가 또 들어서고 제가 연구소 와서 3년만 있다가 유학을 같이 가기로 했는데 그게 이상하게 틀어지게 된 거예요. 함께 연구자의 길을 걷진 못했지만 서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는 두 사람. 오랜만에 풋풋했던 연애 시절의 이야기도 꺼내보는데요. 아침마다 나 도서관 자리 잡아주느라고. 근데 아침에 어떻게 일어났어? 그 내가 좋아서니까 하는 거지 뭐 좋아서 하는 일인데 새벽에 일나가지고 막 튀어나가듯이 학교로 가니까 그것도 버스도 안 타고 걸어서 거기까지 갔는데 다니 걸어 다녔어? 걸어 다녔더라. 그 우리 데이트가 버스 뭐야? 타고. 버스 타고 가는 거 그게 데이트였잖아. 그렇지. 남포동 돈가스집 생각나? 그럼 이 사람 다른 여학생이랑 데이트할 때 제가 조언도 해주고 있잖아요. 데이트 예. 코치? 네, 데이트 코치도 해주고 그럴 때도 정말 아무런 감정 없었거든요. 네. 근데 그 대학교 3학년 때 그 도서관에서 그 공부하는 뒷모습에 갑자기 그때 그냥 눈에 깍지가 씌어가지고 지금까지 그래요. 우리 과에 이 학생이 거의 2명에다가 그중에서 우리 집 사람이 더 예뻤고 선후배들이 다 좋아했기 때문에 그냥 남학생들 속에 있는 여학생이니까 경쟁이 얼마나 치열했겠습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사귄 거예요. 서로 도서관 자리를 맡아주다가 사랑이 싹터 지금까지 이어온 시간만 40년 이상. 결혼 후 연구자의 꿈을 접어야 했던 아내를 위해 이윤우 박사가 한 가지 약속한 것이 있었습니다. 저한테 약속을 한 번 한 적은 있었어요. 차를 좋은 거 사주겠다고 그랬는데 언제요? 20년 지났을 때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옛날이죠. 네. 그냥 그러고는 그냥 티즈로 티즈로 중치고 착하고 굉장히 열심히 자기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해요. 예, 그런 게 매력적이고 예 그렇습니다. 뭐 아쉬운 건 잘 모르겠어요. 그가 아내를 찾아온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애들이 그 페어링하고 1단, 2단 로켓 분리하고 하는 거 자세히 설명해줘야 하는데 그게 좀 헷갈려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아니 여기 보면은 모양은 지금 겉으로 표시가 안 되는데 단이 여기 밑에 1단, 2단 저 위에가 삼각형 구도 안에 위성이 들어가거든. 밑에 다
한결같이 자신을 응원해주는 아내가 늘 고마워 어떠한 요청도 들어주는 사랑스러운 남편입니다. 눈이 저 나로하고 비교하면 엄청 커지잖아요. 며칠 뒤 오늘은 연구실이 아닌 이동하는 차 안에서 이윤우 박사를 만났습니다. 연구단에서 설립한 연구소 기업에 가고 있습니다. 연구소 기업이면 어떤 곳이죠? 네, 연구소에서 개발한 기술을 산업화하기 위해서 직접 설립한 기업이고요. 저희들이 기술을 출자하고 또 외부에서 자본을 출자해서 함께 만든 기업이 되겠습니다. 차로 15분.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이곳은 광학거울의 상용화를 위해 설립된 연구소 기업인데요. 대표님, 반갑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도착하자마자 4년 전 기술 이전한 광학기술이 이곳에서 잘 실행되고 있는지 꼼꼼히 확인합니다. 엣지 마모따만에 하나 더 떼었네. 혹시나 제품 상용화에 문제점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함이죠. 아, 정말 잘하시네요. 일부러 경사진대 해가지고 비구면 연마할 수 있도록 하고. 다 배웠네요, 이제. 제가 이제 도와드릴 게 더 없는 것 같습니다. 직경이 한 1m 이하 되는 그런 거울을 연마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연마기보다 더 훌륭하게 잘 만들어서 지금 연마를 하고 있고요. 세부 기술들도 보니까 충분히 다 이해를 하셔가지고 이 장치에다가 다 기능을 부여한 것 같습니다. 최근 이곳에서 개발에 힘을 주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실리콘 카바이드라는 신소재로 새로운 광학 거울을 만드는 것. 얘하고 비교했을 때 강성 같은 거는 뭐 비교가 안 되죠. 훨씬 더 강성은 뭐 비강성은 뛰어나니까. 맞습니다. 뛰어나고. 제조 공정상에 있어서 기존에 있는 제라도는 이 글라스를 갖다가 다 파내야 됩니다. 무게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그런 반면에 신소재는 단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부를 다 파내서 형상을 만들고 난 다음에 열처를 갖다 하기 때문에 시간을 갖다가 줄일 수 있는 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소재를 이용해가지고 1m, 2m, 최대 한 3m 정도까지 실리콘 카바이드 우주용 거울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은 반도체 기업에서 핵심 기술로 이루고 있는 자외선 노광기용 거울도 충분히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돌아온 연구실. 우주용 광학 거울의 최종 제작 단계인 연마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원하는 비구면 형상에 나올 때까지 유리를 아주 미세하고 정밀하게 갈아내야 하는데요. 연마 과정으로 소요되는 시간만 4개월 이상. 세계 최고 수준의 정밀도라 불릴 만합니다. 상볼은 XYZ에 그다음에 회전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그 툴은 공전 자전 이렇게 해서 총 6축으로 대상물 가공을 하죠. 네. 그럼 이게 상당히 조절을 잘해야겠네요. 보통 이렇게 큰 반사경 할 때는 한 200번에서 300번 정도 이렇게 그 측정 가공을 반복을 하기 때문에 0.1mm 정밀도로 포지션을 맞춰도 나중에 가공 결과는 나노미터로 나와요. 네. 우주용 광학 거울은 오차 없는 정확함이 생명이기 때문에 가공 장비 하나하나가 모두 중요한데요. 그중에서도 핵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거울을 갈아주는 연마 툴입니다. 연마 툴을 사용하는 작업이 돌아올 때면 이윤우 박사가 꼭 함께하는 오랜 단짝이 있습니다. 바로 나노미터보다 더 정확한 손길을 가진 이재협 명장입니다. 행상이 나올 수 있도록 계속 번갈아가면서 이윤우 박사가 광학 거울을 처음 개발하기 시작한 때부터 함께해온 연구 동반자죠. 우주용 거울을 연마할 때 거의 한 90% 이상은 거의 자동화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 계시는 우리 명장님이 없으면은 끝맺음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시작할 때도 우리 명장님이 이런 연마 툴을 준비하고 세팅하고 하는 것은 해야 되고요. 그다음 연마 과정에서 단계별로 연마 툴을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다 명장님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명장님 손길이 없다 그러면 거의 우주용 거울을 개발할 수 없는 거죠.
함께한 세월만큼 노력의 흔적이 모두 이곳에 담겨 있는데요. 광학거울의 소재와 크기에 따라 모두 다른 연마토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 종류만 수백 가지입니다. 이만큼 많이 다양한 종류를 했다는 거죠. 이제. 지금 위원장님 초기에 비구면 할 때 고생을 엄청나게 많이 했고, 그죠? 이렇게 보면 이런 툴도 있고 이래가지고 이게 전기실에 크로스 캐파시타 그런 거 가공할 때도 이윤우 박사와 이재협 명장이 함께 우주용 광학거울을 만든 지도 벌써 30년. 그 긴 세월 동안 혼자가 아닌 함께였기에 국산화율 100%라는 신화를 이루어낼 수 있었죠. 이윤우 박사님께서는 언제부턴가 앞을 내다보시고 대구경이 우리에게 필요하겠구나 그리 생각하고 그때부터 기반을 쌓고 지금까지 계속 하게끔 이렇게 기반을 두는 것이 참 의미 있고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윤우 박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이재협 씨 정말 고마워. 이렇게 오랫동안 있으니까 대행 미르까지 가게 되고 또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2m, 3m도 해야 되는데 10년, 20년 청춘 여기 다 바쳤는데 끝까지 계속 해야지. 작업이 모두 끝나고 이재협 명장을 비롯해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광기계 설계하면은 우리 물건 박사님하고 조영 박사님. 광기계 해석과 화면 측정 센서뿐만 아니라 비구면 평가를 담당하는 연구자까지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더 높은 목표를 세워 대한민국 광학계의 새 지평을 열려고 하는 이윤우 박사. 우주용 거울은 크기 때문에 그리고 우주 환경에서 사용되는 초중밀급이고 그래서 단순한 유리로 만드는 단순한 부품이 아니라 기계 구조물도 들어가 있고 재료도 특수해야 되고 과학뿐만 아니라 재료, 기계 그리고 환경 시험까지 해야 되니까 측정하는 분들까지 같이 써야 되는 그런 종합적인 광기계 구조물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거의 정예부대를 만든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분들 덕분에 완벽하게 초중밀급 우주용 거울을 국산화할 수 있는 겁니다. 우주과학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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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주용 광학거울 개발이라는 한길을 걸어 마침내 순수 국내 기술로 지구상에서 가장 밝은 눈을 만들어낸 이윤우 박사. 아무도 시도하지 못했던 기술에 도전함으로써 마침내 우리나라 광학기술 선진화의 핵심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우주용 거울은 지름이 한 2m에서 3m 사이, 그리고 전체 망원경은 3m 이상 가공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구축하고 우리 후배님들이 제가 해왔던 것보다 훨씬 더 높은 목표를 향해 갈 수 있도록 거기에 기여를 하고 싶습니다. 이사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밝은 눈을 만드는 과학자, 우주 시대의 경쟁력을 확보한 선구자. 이 문구가 가장 마음에 듭니다. 제가 토종과학연구원에 정말 한우물 판 그 결과를 잘 표현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제 작업명은 실사구시입니다. 연구자는 연구한 결과를 활용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많이 알아도 그 결과를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다면 그 자체가 큰 보람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제 작업명은 실사구시입니다.